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는 먼저 한 가지 좀 큰 하나의 뭐 사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좀 알아주셔야 되는 게, 우리 페이지가 크게 두 개의 분류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솔루션 내에서 그 메인 페이지와 서브 페이지 이렇게 두 개의 분류로 나눠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메인 페이지와 서브 페이지 분류의 차이점은 그냥 보셔도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도메인 쳐서 들어왔을 때 바로 보이는 게 보통 메인이고 그 나머지는 다 보통 우리가 서브로 보죠. 근데 이 메인과 서브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메인 페이지에서는 편집을 하기 위해서 하단에 페이지 편집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실제 메인 페이지하고 거의 동일한 항목이 그대로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모양과 이 모양이 그대로 편집 화면으로 이전이 해왔죠. 그렇게 보여지시는데, 서브 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을 닫고 한번 다시 서브 페이지, 어느 것이든 서브 페이지를 들어간 상태에서 페이지 편집 버튼을 눌러볼게요. 굉장히 보던 모양과 굉장히 다르죠. 여기 아까 메인 페이지는 헤더도 그대로 들어왔고 이 구조도 그대로 왔는데, 서브 페이지는 그것은 아무것도 없고 어떤 목록 스타일만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메인과 서브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메인은 하나밖에 없지만 서브는 굉장히 개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서브 페이지마다 헤더랑 따로 넣고 뭐 이거 LNB 따로 넣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넣다 보면은 그것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저희가 레이아웃이라는 구조를 만들어서 서브 페이지와 레이아웃이 같이 보여지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서브 페이지에는 이 타이틀 밑에 있는 여기 영역만 저장이 돼요. 이만큼만. 그럼 나머지 영역들은 다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이 레이아웃을 확인하시려면 보고 있는 페이지 밑에 하단의 관리 메뉴에서 레이아웃 편집 버튼을 눌러보시면 그제서야 여기에 헤더와 LNB와 뭐 푸터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바깥 영역을 수정할 때는 레이아웃 편집에서 확인하시고, 안쪽 컨텐츠 영역을 수정하실 거면 페이지 편집으로 들어가셔야 편집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서브와 메인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페이지 교육이니까 서브 페이지를 먼저 이제 편집을 해보고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보고 있는 페이지를 편집할 때는 페이지 편집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페이지 편집으로 들어가서 보통 이제 저희가 요즘은 설치를 해드릴 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사이트처럼 메뉴도 넣어드리고 밑에 이렇게 텍스트랑 게시물도 넣어드려요. 단 쇼핑몰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건 상품이라 좀 틀려서 일반 그냥 비즈니스나 뭐 커뮤니티나 병원 사이트 같은 거 설치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메뉴와 콘텐츠가 들어간 상태로 설치가 되셨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페이지에서 페이지 편집 버튼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안에서 편집할 수 있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구조가 나쁘지 않고 내가 그냥 여기서 텍스트만 좀 수정해서 쓸 수 있겠다 싶다고 하시면 이 상태에서 항목을 클릭하고 수정 버튼을 눌러서 안에 있는 컨텐츠를 수정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미지를 수정한다고 했을 때 찾아보기에서 이미지를 넣고 확인.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변경이 될 것이고 실제 화면으로 오면 이렇게 이미지가 변경이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텍스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그대로 스타일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트를 하나씩 변경하시면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설치가 된 상태에서 그대로 편집을 한다면 이렇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페이지 이름도 바꾸실 수 있어요. 보고 있는 페이지에서 속성 변경이라는 이 페이지 이름 바로 밑에 있는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 해당 페이지에 대한 숨겨진 이제 속성들이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 하고 확인해보면 이름이 바뀌었죠. 페이지 구성 교육. 이렇게 해서 바꿔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설치 받은 페이지 중에 나는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고 내가
다른 모양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 페이지를 직접 편집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저희가 템플릿이라고 해서 홈페이지를 구성하실 때 필요할 만한 요소들을 이렇게 모아서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은 어디에 있냐면 하단 관리 메뉴 중에 템플릿이라는 분류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 보시면 이 안에 메인 페이지용, 또 게시판용, 서브 페이지, 헤더, 푸터 이런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 템플릿들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서 그걸 편집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것을 확인을 하실 때에는 그 해당 페이지 이름 바로 왼쪽에 보시면 보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 보기 버튼을 눌러보시면 실제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근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헤더랑 푸터가 없어서 정확한 판단은 조금 어렵지만 요런 느낌이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다음에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 페이지 만들기라는 구조가 이 페이지 구성 교육에 이 페이지 모양이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이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방금 눌렀던 것이 요거였어요. 테마 1번의 인사말이라는 페이지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페이지에서 속성 변경을 클릭하시고 여기 왼쪽 네 번째에 보시면 복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복사라는 기능은 이미 내 홈페이지 내에 있는 페이지들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그대로 복사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복사에 체크하고 좌측 첫 번째에 있는 선택 상자에서 템플릿 분류를 선택합니다. 그럼 템플릿 안에 있는 페이지들 리스트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테마 1번의 인사말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저장. 그럼 좀 전에 제가 봤던 그 모양이 그대로 여기 다시 들어오죠. 그리고 실제 화면에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페이지가 바뀌겠죠. 그럼 좀 전에 우리가 이미지 바꾸듯이 다시 또 이미지 바꾸고 텍스트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페이지를 편집하는 방법은 좀 어렵지 않으시죠? 간단하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페이지를 확인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페이지를 감싸는 레이아웃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레이아웃은 이렇게 모든 서브 페이지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이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레이아웃을 편집하려면 레이아웃 편집 버튼을 눌러서 이동을 합니다. 그럼 레이아웃 편집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보여주실 거예요. 레이아웃은 크게 막 모양이 새롭거나 하진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레이아웃이 뭐 L&D가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없냐, 뭐 위에 있냐 이런 식의 구조라던가 이미지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있다던가 이런 식의 어느 조금 소소한 부분들이 바뀌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편집할 때에는 이제 뭐 div를 편집하고 이미지를 넣고 하시는 방법을 하시면 되는데 우선 지금 구조에서 가장 간단하게 편집하는 것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우선 지금 요 중앙에 있는 행을 한번 보시면 여기 CONT라는 항목이 있는 요 열이 있고 중앙에 작은 열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또 하나의 열이 있죠. 이것은 이제 L&B를 우측에 놓기 위해서 우리가 열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을 한번 이 왼쪽으로 제가 이동을 해볼게요. 이동을 할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div를 잘라내서 여기 앞에 붙여 넣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앞뒤로 잠깐 금방 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div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동을 해서 위쪽을 누르면 좌측으로 이동을 하고요. 아래쪽을 누르면 우측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지금 한 칸 왼쪽으로 왔죠? 다시 한번 이동하기 위쪽. 그러면 제일 좌측으로 이동을 했죠. 마찬가지로 요 열도 같이 움직일게요. 왜냐면 여기 작은 열의 용도는 이 L&B와 이 컨텐츠 부분 사이에 여백을 조정하는 용도예요. 왜냐면 딱딱 완전히 달라붙어 있으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여백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열이 L&B 영역이 완전히 좌측으로 이동을 했죠. 이렇게 하고 실제 화면을 확인해보면 이렇게 변경된 구조로 보이시겠죠.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을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아웃을 이제 편집할 때 다른 거는 뭐 원하시는 마음껏 넣으셔도 돼요. 뭐 이미지도 넣어도 되고 게시판을 항목을 넣으셔도 되고 색상을 바꿔도 되고 원하는 걸 다 하셔도 되는데 단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어느 부분이시냐면 여기 아까 제가 좀 전에 CONT라고 했던 항목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 안에 사이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서브 페이지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얘가 없으면 서브 페이지가 어디에 들어올지 몰라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서브를 들어가도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죠. 빈칸으로 나와요. 그래서 가끔 이제 편집하시다가 요거를 이거 뭐야? 그리고 지워버리신 다음에 서브 페이지에 뭘 바꿔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가 그거를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CONT라는 항목은 서브 페이지를 불러오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영역은 그대로 손대지 말고 그대로 놔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요거만 주의하시면 그 외에 뭐 원하시는 대로 편집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니까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레이아웃을 제가 지금 현재 적용된 레이아웃을 적용이 되어 있는 레이아웃을 편집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 내가 원하는 페이지에 이 현재 적용된 레이아웃 말고 다른 레이아웃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페이지별로 또는 게시판별로 레이아웃을 다 따로따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회사 소개라는 메뉴 안에서 페이지 구성 교육은 지금 이 레이아웃을 그대로 쓰고 여기 인재상이라고 되어 있는 이 페이지는 또 다른 레이아웃을 쓰고 이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우선 이 기존의 다른 레이아웃과 페이지 구성 교육이라고 하는 이 페이지만 별도의 레이아웃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이 페이지에 대한 레이아웃을 변경하실 때에는 페이지 편집으로 갑니다. 페이지 편집으로 가셔서 속성 변경을 가보시면 여기 왼쪽 세 번째에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본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기본 레이아웃은 말 그대로 모든 페이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레이아웃이고 그걸 기본 레이아웃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레이아웃의 이름이 기본 레이아웃이 아니라 그냥 다 기본적으로 다 쓰는 거다라고 해서 기본 레이아웃을 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으로 하나를 특징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첫 번째에 있는 관리자 레이아웃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쓰는 레이아웃이에요. 그럼 말 그대로 관리자의 용으로만 쓰는 페이지에만 적용하셔야 돼요. 일반 페이지에 관리 레이아웃을 쓰시면 관리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페이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빈 레이아웃은 말 그대로 헤더부터 없이 아무것도 없는 빈 레이아웃인데 요거는 조금 특징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실 때 보통 쓰시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은 안 하시니까 이제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서브 레이아웃 두 개는 일반적인 페이지나 게시판에서 쓰는 것이고요. 기본 서브 레이아웃을 우리가 쓰고 있고 서브 레이아웃 1000픽셀은 말 그대로 1000픽셀에 맞춰서 있어서 좌측 우측에 LNB가 없는 구조 LNB 없이 그냥 나오는 그런 구조를 사용할 때 쓰고요. 쇼핑몰은 쇼핑몰 레이아웃에서 쓰고 그 다음에 프린트는 이 어떤 페이지에 프린트 레이아웃을 씌우면 그 페이지가 열릴 때 그 프린트 창이 떠요. 프린트할 수 있는 그 속성 창이 뜨게 돼 있어요. 그런 용도로 쓰실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브 레이아웃 1000픽셀을 한번 이 페이지에 적용을 해볼게요. 실제 화면에서 확인해 보시면 좌측 우측에 LNB 없이 전체 페이지에 레이아웃이 적용이 되죠. 이런 식으로 각 개별적인 페이지에 별도의 레이아웃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레이아웃을 한번 새로 만들어서 적용을 해볼게요. 기존에 지금 만들어진 거 말고 하나 새로운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볼게요. 레이아웃을 생성을 새로 하실 때에는 하단의 관리자 메뉴에서 메뉴 관리로 이동을 하실게요. 왜냐하면 메뉴 관리라는 것으로 이동하면 페이지 관리 메뉴로 이동을 하죠. 페이지를 생성하거나 수정하거나 어떤 관리적인 것을 하실 때에는 모두 페이지 관리에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신 상태에서 바로 페이지 만들기 하지 마시고요. 바로 왼쪽 밑에 보시면 레이아웃이라는 그 메뉴가 따로 있어요. 그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 레이아웃이라는 걸 눌러보면 우측에 지금 현재 제작되어 있는 레이아웃의 리스트들이 떠요. 제가 아까 좀 전에 하나씩 그 항목을 설명해 드렸을 때 나왔던 그 항목들이 여기에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레이아웃을 한번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만들기를 할게요. 자, 레이아웃을 제가 한번 이름을 넣어볼게요. 새로운 레이아웃 01번이라고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분류에 레이아웃이라는 것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내가 레이아웃으로 사용할 건데 이 페이지에 레이아웃이 아니라 뭐 만든 페이지라던가 게시판이라던가 임포트라던가 다른 분류를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 페이지는 레이아웃으로 사용조차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왜냐면 아까 우리 레이아웃 선택할 때 여기서 선택했어요. 여기에는 이 레이아웃으로 선택되어 있는 것들만 리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레이아웃이라는 것이 선택되어야만 이 레이아웃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이 분류가 반드시 레이아웃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주의해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왼쪽 세 번째에 있는 레이아웃에서는 선택 안함. 왜냐면 지금 만들 용도가 레이아웃인데 거기에 추가적인 또 레이아웃을 넣을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복사에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어떤 페이지를 복사해 올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레이아웃이라는 분류에 있는 것 또는 템플릿이라는 분류에 있는 것 둘 중에 하나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레이아웃은 말 그대로 이미 제작되어 있는 레이아웃, 템플릿은 제가 아까 이제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샘플 용도를 저장해 놓은 곳이라고 했죠. 거기 안에도 레이아웃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템플릿에서 서브 레이아웃에 지금 한 7개, 쇼핑몰 레이아웃까지 8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저는 04번을 선택할게요. 그래서 원하는 페이지를 선택하셨으면 저장. 그럼 새로운 레이아웃이라는 게 하나가 추가가 되었죠. 이것을 제가 원하는 페이지에다가 직접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다가 한번 제가 방금 만든 레이아웃을 적용을 해볼게요. 페이지 편집에서 속성 변경에서 새로운 레이아웃 01번 선택하고 저장. 그러면 다른 페이지들과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적용이 됐죠. 방금 제가 새로운 레이아웃이라고 만든 것이 이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더 추가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각각의 메뉴마다 다 다른 그 레이아웃으로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지금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거 지금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추후에 나중에 다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 라고 듣기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할 것은 지금 제가 페이지별로 하나씩 레이아웃을 적용해보고 만들어도 봤죠. 근데 이 레이아웃을 아까 전에 제가 기본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냥 모든 페이지에서 공용으로 쓰는 게 기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본으로 쓰는 것 자체를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개별적으로 적용한 이 회사 소개에 있는 페이지 구성 교육이라는 것과 명부기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에 이 페이지를 제외한 다른 모든 메뉴는 현재 기본 레이아웃으로 쓰고 있는데 그 기본 레이아웃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하단 메뉴에서 설정 관리에 가보시면 기본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 레이아웃이 현재는 서브 레이아웃을 난 기본으로 설정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다른 레이아웃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저는 새로운 레이아웃이라고 좀 전에 만든 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이제 모든 메뉴가 좀 전에 새로운 레이아웃이라고 만든 다른 레이아웃으로 변경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은 설정 변경에서 기본으로 되어 있는 아예 기본값을 바꿔버릴 수가 있고 각 페이지별로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이번에는
저희가 메뉴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솔루션 설치하면 이렇게 기본적인 메뉴가 있지만 저거 외에도 내가 원하는 메뉴를 더 추가적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메뉴 구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메뉴 구성은 총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엑셀 파일에다가 다 원하는 메뉴를 쭉 적어서 한 번에 업로드를 시키면 그 메뉴 구성이 그대로 홈페이지 내에 그 메뉴 구성이 다 되는 부분.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페이지와 게시판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링크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반드시 한 가지 방법으로 쓰실 수는 없어요. 하나하나 다 만들기에는 메뉴가 많을 경우에 너무 힘들고 또 사이트 맵으로만 하기에는 그 만들고 나서 하나하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통은 다 2가지를 섞어서 쓰시기 때문에 2가지 방법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먼저 간편한 사이트 맵 일괄 등록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이트 맵 일괄 등록을 하시려면 먼저 그 사이트 맵 일괄 등록을 하기 위한 파일이 필요해요. 예제 파일. 그 예제 파일은 솔루션 매뉴얼에 가시면 찾으실 수가 있는데, 솔루션 매뉴얼에 메뉴 구성이라는 분류를 가보시면 사이트 맵 일괄 등록 방법이라고 매뉴얼이 따로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 여기에 첨부 파일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열려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 거에서 그대로 쓰셔도 되고, 내가 원하는 구조가 아니면 그냥 지우고 삭제하시고 다시 쓰셔도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필요한 그 메뉴를 구성을 하시면 되는데, 하는 방법은 1차 메뉴, 2차 메뉴, 3차 메뉴 그 메뉴 뎁스가 다 적혀 있으니까 거기에 한 줄 한 줄에 각각의 하나의 메뉴씩을 적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홈페이지 요리사의 메뉴를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다 만들긴 어렵고 간단히 몇 개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메뉴를 따라 만들면 이 메뉴가 1차 메뉴, 2차 메뉴, 3차 메뉴죠. 그 다음 또 여기도 2차 메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쓰시려면 맨 처음에 솔루션이라고 하는 1차 메뉴를 적어요. 그럼 이 메뉴에 하위 메뉴를 넣을 때에는 여기다 적는 것이 아니라 이 뎁스에다가 한 다음 줄에서 솔루션 소개라고 적어요. 그 다음에 웹표준이라는 메뉴는 이 솔루션 소개라고 하는 2차 메뉴의 하위 메뉴죠. 그러면 솔루션 소개의 다음 줄에 3차 메뉴에다가 웹표준, 웹문서 최적화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메뉴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솔루션 가격 결제라고 된 거는 다시 3차가 끝나고 다른 2차 메뉴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3차가 끝나고 2차로 돌아와서 솔루션 가격 결제, 이런 식으로 메뉴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다시 1차로 넘어갈 때, 모바일 디자인이라고 하는 다른 1차로 넘어갈 때는 다시 앞으로 나와서 모바일 디자인, 이런 식으로 추가를 쭉쭉 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메뉴명을 여기다가 쭉 나열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게시판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는 뭘 적으시냐면, 아무것도 안 적으면 페이지로 생성이 되고요.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게시판 이름, 그 형태의 이름을 적으면 그 게시판 형태로 복사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공지사항처럼 그냥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게시판이면 된다라고 하시면 일반형 게시판이라고 적으시고, 나는 이거를 사진을 넣어서 목록에 보여지게끔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갤러리형 게시판. 동영상을 올릴 거다 그러면 동영상형 게시판. 이런 식으로 형태의 게시판을 여기다 이름을 적으시면 그 형태의 게시판이 생성이 돼요. 그 게시판 형태의 이름은 어디서 확인하시냐면, 하단 관리 메뉴에서 게시판 관리로 가셨을 때 좌측에 보시면 전체 게시판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전체 게시판에서 원본 게시판, 게시판 관리의 전체 게시판에 원본 게시판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13가지의 게시판 형태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고 그 이름을 복사해서 여기 열에다가 게시판 이름에다 적으시면 그 형태를 그대로 복사한 새로운 게시판이 생성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게시판 형태를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저장이 다 됐어요. 이제 완료가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이제 첨부를 해봐야겠죠. 실제 사이트에다가. 실제 사이트에 첨부를 하시려면 관리자 메뉴에서 페이지 관리에서 전체 페이지, 페이지 관리에 전체 페이지를 가보시면 여기 밑에 쪽에 사이트맵 변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사이트맵 변환의 메뉴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시는데 여기에서 좀 전에 제가 편집했던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 그럼 그 페이지가 바로 적용이 이렇게 된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냥 엑셀에 저장하고 넣으면 바로 그 메뉴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이트맵 변환이라는 거는 굉장히 편리해요. 편리하게 구성을 하실 수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제가 이 사이트맵을 저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메뉴를 잘못 넣었어요. 편집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 편집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메뉴 페이지명 수정하고 게시판명 수정하고 하셔도 되지만 그 개수가 좀 많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수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 사이트맵을 다시 올려야겠다 라고 가정하시면 사이트맵을 다시 올릴 때 그것이 기존에 있던 게 없어지고 새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적돼서 들어가요. 그럼 제가 메뉴명도 안 바꾸고 텍스트만 바꿔서 그냥 올렸으면 똑같은 이름이 계속 생성이 되는 거예요. 할 때마다. 그래서 사이트맵을 변환을 처음에 했어요. 근데 잘못했어요. 다시 해야겠어요. 그러면 기존에 사이트맵으로 올린 것을 다 삭제하고 다시 올려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같은 명의 이름으로 계속 누적이 돼서 하다 보면 나중에 작업하실 때 내가 지금 쓰는 게 이 이름인지 저 이름인지 똑같은 명칭으로 똑같이 여러 개가 있으면 헷갈려서 작업이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이트맵을 했는데 잘못해서 다시 해야 된다 하시면 기존에 사이트맵으로 올린 내용들을 선택해서 삭제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사이트맵을 작업을 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근데 삭제하실 때도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여기 우리가 페이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이트맵을 올리다 보면 게시판도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게시판은 페이지 관리에서 삭제가 안 돼요. 그래서 게시판 관리에서 먼저 필요 없는 게시판은 삭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페이지 관리로 와서 페이지를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게시판과 페이지 삭제하실 때 순서는 게시판 먼저 삭제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이트맵 변환으로 메뉴를 구성하는 것은 편리하게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사이트맵 변환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수작업으로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메뉴에 대한 어떤 페이지나 게시판을 생성하고 작업을 하실 때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하단 관리 메뉴에서 메뉴 관리로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메뉴 관리라는 게 우리 솔루션 내에 굉장히 많은 수백 개의 페이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메뉴로 활용이 되고 있는, 메뉴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 모든 페이지 리스트가 메뉴 관리라고 하는 페이지에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페이지 만들기를 통해서 메뉴를 새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사 소개라고 만들 건데 기존에 있는 거랑 헷갈리니까 회사 소개 2라고 만들게요. 회사 소개 2라고 만들고 오른쪽에 분류가 만든 페이지로 설정이 되어 있죠. 이 만든 페이지라는 건 그냥 선택이 되어 있는 것만 확인하시고 별로 작업은 따로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만든 페이지라는 거는 저희가 설치를 해드려서 기존에 내장이 되어 있는 페이지와 고객님들이 설치 받으신 다음에 만드는 페이지를 분리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분류를 따로 만들어 놓은 거지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페이지 만들 때 만든 페이지가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메뉴 노출에서 설정하기를 누르시면 어느 부분에다가 메뉴를 노출하실 건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 선택해서 바로 그냥 저장을 하셔도 되고 간편하게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메인 좌측 노출이라는 거는 우리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메인 좌측 노출이라는 게 뭐냐면 요 서브 영역이 있죠. 흡료에도 요 서브 영역이 메인 페이지에 있을 때 메인 좌측 노출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요즘에 메인 페이지에 메뉴를 뿌려놓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래서 저희가 메인 좌측 노출은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GMB, 서브 좌측, 사이트맵 이렇게 세 가지만 선택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선택하고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 소개 2라는 메뉴가 여기에 노출이 되었죠. 실제 화면으로 확인해보면 회사 소개 2라는 메뉴가 추가가 된 게 확인이 되시죠? 다시 한번 메뉴 관리에서 회사 소개 2라는 메뉴의 하위에다가 다른 메뉴를 한번 생성을 해볼 거예요. 어떤 특정한 메뉴의 하위에다가 메뉴를 생성할 때에는 바로 페이지 만들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메뉴의 우측 끝으로 쭉 가보시면 하위라는 부분 밑에 생성 버튼이 있어요. 그럼 그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방금 클릭한 그 회사 소개라는 메뉴의 하위로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인사말 2라고 만들게요. 여기서 메뉴 노출 마찬가지로 똑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저장. 그러면 실제로 봤을 때 회사 소개 하위에 인사말 추가가 되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런 식으로 메뉴 구성을 계속 쭉쭉 원하는 대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추가는 뎁스나 개수에 상관없이 계속 추가는 되지만 실제 메뉴에 노출되는 것은 3차까지만 노출이 돼요. 1차, 2차, 3차까지만 되고 그 밑으로 되는 거는 생성은 되지만 실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페이지로 생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게시판으로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게시판 관리에서 게시판 만들기. 여기에서 공지사항 2라고 만들고 마찬가지로 메뉴에 체크하시고 밑에 보시면 지금 좀 길게 돼 있어서 잘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렇게 공지사항 체크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속성에서 어떤 형태의 게시판을 만들 건지 일반형인지 갤러리형인지 어떤 형태인지 선택해서 저장하시면 되고 아까 우리가 이전에 레이아웃 설명할 때 페이지마다 레이아웃 넣을 수 있고 전체 설정 변경에서 한 번에 바꿀 수 있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게시판마다 레이아웃을 따로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특정한 레이아웃을 선택하면 그 해당 레이아웃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시면 공지사항 2라는 메뉴가 생성이 됐죠. 근데 페이지로 아까 전에 2개의 페이지로 1차 메뉴, 2차 메뉴를 생성을 아까 했잖아요. 공지사항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공지사항은 하나의 게시판만 만들면 2차 메뉴까지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게시판 관리에서 만들었던 공지사항 2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여기 분류 1이라고 하는 이 항목에다가 어떤 값을 넣으면 그 값이 2차 메뉴가 돼요. 생성이라는 걸 봐서 기본 형식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 공지, 뉴스 이 게시판에 대한 분류를 여러 개의 분류로 나눠서 사용할 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쭉 넣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3개밖에 없는데 더 개수가 많이 필요하실 때에는 앞에 알파벳 순서대로 쭉쭉 추가하시면 돼요. 앞에가 대문자면 같이 대문자로, 앞에가 소문자면 같이 소문자로 맞춰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벤트 이런 식으로 쭉쭉 개수에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가 다 되셨으면 저장. 공지사항에 밑에 이뎁스가 만들어지죠. 똑같이 페이지 한 것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아까 3차 메뉴까지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공지사항을 회사 소개 하위로 넣어서 3차 메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리는 메뉴 관리에서 할 수 있어요. 메뉴 관리에서 공지사항을 이 메뉴의 하위로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하위의 이동 버튼을 활용해서 클릭을 해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의 전체 개수가 여기 이렇게 리스트가 꾸려지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넣고자 하는 메뉴, 회사 소개 2라는 것을 여기서 찾아요. 너무 많아서 못 찾으실 때는 컨트롤 F 눌러서 그 이름을 입력하시면 돼요. 회사 소개 2. 여기에서 이동할 메뉴를 선택, 확인. 그럼 공지사항이 회사 소개 하위로 들어가죠. 그리고 실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면 회사 소개 하위로 공지사항이 들어가고 그 안에 이렇게 1차, 2차, 3차 메뉴로 구성이 돼요. 공지사항이 1차, 그 밑에 분류가 2차였지만 어딘가에 하위로 들어가니까 한 칸씩 뒤로 밀리겠죠. 이렇게 해서 보여지게 되고, 만약에 이 공지사항이 인사말 2라는 것에 하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1차, 2차, 공지사항이 3차, 여기는 4차가 되니까 메뉴에는 안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한 뎁스씩 밀려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위로 이동을 할 때 주의하실 점은 페이지 안에는 페이지도 들어갈 수 있고 게시판도 들어갈 수 있지만 게시판의 아래에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어요. 게시판 아래는 게시판도 안 되고 페이지도 안 되고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고 페이지에만 뭐든지 분류 밑에 하위 메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뉴를 생성을 하셨으면 이번에는 순서를 이동하거나 지금 하위 이동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죠. 하위에서 내가 다른 메뉴에 있는 메뉴를 이쪽 메뉴로 이동을 시킨다거나 나 혼자서 그냥 1뎁스로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뎁스가 아예 바뀔 때에는 하위에 있는 이동 버튼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좀 전에 공지사항을 안으로 넣었죠. 회사 속에 안으로 넣었는데 얘를 다시 밖으로 뺄 때는 루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동 버튼을 누르면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뎁스가 바뀌는 거는 하위의 이동 버튼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 한 메뉴 안에서 이동을 하는 거, 한 메뉴 안에서의 자기들끼리 순서의 이동을 하는 거는 여기에 순서라는 버튼에서 화살표로 이동을 하실 수 있어요. 공지사항을 아래로, 다시 아래로, 다시 내리면 더 갈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메뉴 안에서는 화살표로 이동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메뉴에서 마지막으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사이트 맵으로 올리셨을 때는 우리가 메뉴를 이렇게 쭉쭉 순서대로 적었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가 솔루션 소개를 눌렀을 때 그 바로 밑에 하위 메뉴가 선택되고 이 모바일 디자인에도 만약 하위가 있었다면 그 링크를 메뉴를 눌렀을 때 그 하위 메뉴가 자동적으로 선택이 돼요. 그런데 수동으로 지금 제가 한 것처럼 회사 소개 2 따로 만들고 인사말 2 따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 때에는 그런 링크 설정이 자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링크를 바꿔줘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회사 소개를 누르면 회사 소개 2가 나오겠지만 저는 이거를 눌렀을 때 인사말이 바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 메뉴에 대한 링크를 회사 소개 2에 대한 링크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그 부분을 메뉴 관리에서 얘에 대한 링크 설정을 바꿀 거니까 우측 끝에 속성 버튼을 활용해서 여기 내비게이션이라는 항목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를 눌렀을 때 어디로 갈지에 대한 거잖아요. 어디로 링크가 이동할지에 대한 설정을 변경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페이지 이름 플러스 링크가 기본값이고 페이지 이름 플러스 링크라는 것은 보여지는 메뉴명이 여기 있는 페이지 이름으로 보여지고 링크는 이 페이지로 직접 이동을 한다는 뜻이고요. 이것을 사용자 입력으로 바꾸시면 이 안에 어떤 값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값이 여기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이 회사 소개 2라고 적힌 게 실제 메뉴의 명으로 보여지는 거가 여기에 선택이 돼요. 그럼 제가 고객들이 보는 건데 회사 소개 2라는 이름이 좀 그래서 보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지우고 회사 소개라고 하면 내가 관리할 때는 회사 소개 2라고 보여지지만 고객들이 볼 때는 회사 소개까지만 보여지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 이 따옴표, 큰 따옴표 사이에 어떤 값이 있어요. 이 값은 이 메뉴를 눌렀을 때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 링크 주소를 직접 입력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자동 선택된 것이 뭐냐면 끝자리가 926이죠. 926, 요 메뉴예요. 그럼 결국은 회사 속에 하위에 있는 메뉴가 자동 선택이 됐다는 뜻인데요. 만약에 메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면 첫 번째 하위 메뉴를 자동으로 선택해줘요. 만약에 하위 메뉴가 없는 거면 빈칸으로 나와요. 그럼 내가 입력을 해야겠죠? 어디로 넣을 건지.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자동 선택된 인사말 말고 저는 공지사항으로 이동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그 이름을 앞에 숫자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변경을 해요. 그 다음 그 값을 여기다가 적용하고 저장하면 회사 속에 보일 때 이 없어졌고 누르면 공지사항으로 이동하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로 이동을 시킬 거고 이름은 어떻게 보여질 거냐에 대한 항목을 변경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한 가지 더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바꾸게끔 요 안에서 설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 보여지는 메뉴명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이거를 사업 소개라고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만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보여지는 메뉴명이 바뀌지 않겠죠. 아까 여기에서 바꿨으니까 여기 부분을 바꿔야 고객들이 보는 실제 메뉴 명칭이 바뀌어요. 여기만 바꾸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만 바꿨는데 메뉴명이 안 바뀐다? 그러면 사용자 입력으로 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 사업 소개, 보일 때도 사업 소개, 링크는 공지사항 그대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열람 권한이나 에러 문구를 수정하는 부분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이 열람 권한이랑 에러 문구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해당하냐면 우리가 회원 전용으로 게시판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게시판을 만들 때 누구나 보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회원 레벨만 보게 할 수도 있고 그 회원 레벨 이상은 다 보게 할 수도 있고 원하는 레벨에 따라서 게시판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게시판 관리에서 회원 전용 게시판이라는 것을 만들어 볼게요. 회원 전용 게시판. 그러면 읽기도 회원 이상, 회원 레벨이 많으면 내가 하나만 회원 레벨을 주고 싶으면 하나만 선택해도 되는데 회원 레벨이 제가 한 5개, 10개쯤 돼요. 그럼 그걸 하나하나 다 체크하지 마시고 모든 회원이라고 체크하면 비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 방문자를 제외한 로그인한 사람들, 회원을 모두 통틀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읽기도 모든 회원만 할 수 있고 쓰기도 회원들만 쓸 수 있고 모든 회원. 이렇게 체크를 하면 글을 쓰거나 읽는 것을 모두 회원들만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서 노출 체크하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여기 만들어졌죠? 저는 회원이니까 관리자니까 보여져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브라우저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같은 사이트인데 회원 전용 게시판이 메뉴가 안 보이죠. 비회원이니까. 난 방문자니까 회원이 아니라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열람 권한, 게시판에서 읽기 권한에 게시판에서 아까 제가 읽기 권한에 모든 회원을 체크를 했죠. 읽기 권한을 체크를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목록 페이지, 게시판의 목록 페이지에 열람 권한이 자동으로 똑같이 지정이 돼요. 그래서 그 게시판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 페이지, 목록 페이지에 페이지 편집에서 속성 변경에 가보시면 여기 열람 권한이라는 설정하기가 있는데 모든 회원이 체크가 된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 목록 페이지 자체를 회원만 볼 수 있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비회원이 메뉴는 볼 수 있는데 글만 못 보게 하고 싶어요. 글만. 그러면 회원에 체크된 것을
해제하고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보여지죠? 메뉴가. 클릭해서 들어가면 목록은 나와요. 그럼 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릭하면 이용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서야 너는 볼 수 없다 라고 멘트를 알려주죠. 근데 이 멘트를 보시면 본 코너에 이용 권한이 없습니다. 일반 고객이 본 코너에 이용 권한이 뭐라고 하면 모르겠죠. 이거는 저희가 공용적으로 그냥 쓰기 위해서 만들어 온 멘트이기 때문에 회원 로그인해서 보세요 라고 원하는 멘트를 적어주실 수가 있어요. 목록 페이지에 페이지 편집 가셔서 속성 변경해서 아까 열람 권한 수정했죠? 그 밑에 보시면 에러 문구라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회원 전용 서비스입니다. 로그인 후에 이용해 주세요. 라고 원하는 멘트를 적으실 수가 있는 거죠. 하고 저장하면 눌렀을 때 죄송해요. 제가 실수하시면 안 된다고 설명드려야지 해놓고 제가 실수를 했어요. 자, 목록 페이지에 열람 권한을 바꾸시면 안 되고 우리가 제목을 눌렀을 때 이동하는 페이지는 보기 페이지죠. 이동을 하는 페이지는 보기 페이지인데 그 보기 페이지에 대한 권한이 없어서 글을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보기 페이지에서 문구를 수정해 주셔야 돼요. 하고 저장. 이렇게 멘트가 나오죠. 보기 페이지에 열람 권한을 바꿨더니 이제야 멘트가 나와요. 근데 확인하고 나면 그냥 창이 닫히기만 해요. 그런데 바로 닫힌 다음에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주면 자동으로 고객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로그인하고 다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로그인을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람 권한, 에러 문구 왼쪽에 에러 이동이라는 부분에다가 내가 어디로 이동을 시킬 건지 그 해당 링크 주소를 적어주실 수가 있어요. 링크 형식은 AB 하고 로그인. 저는 지금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걸 잘 모르시면 직접 로그인 페이지로 가셔서 여기 주소 뒤에 있는 값을 넣어주셔도 돼요. 복사해서. 예를 들어 회원가입이면 회원가입 누르고 도메인 주소 뒤에 있는 값을 복사해서 넣어주셔도 돼요. 저희는 이제 알고 있어서 우선 그렇게 적었는데 그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로그인이라고 하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체크한 다음에 저장. 하고 다시 회원 전용을 누른 다음에 제목을 누르면 로그인 후에 이용해주세요. 확인하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이 되죠. 그럼 저는 바로 로그인하고 보면 다시 그거를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회원 전용 서비스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다시 할게요.